부분에서는 그거는 최소분할 통과적인 거는 적용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20평방미터. 그렇죠. 예. 안 되죠. 지금 60평면 안 되죠. 안 되죠. 29평이니까 예. 30평방미터 정도. 아, 최소분할 우리 면적. 건물은 이건 땅 모양. 근데 그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도 어차피 최종적인 그 어떤 결론, 그 최종적인 네. 마무리는 등기로 하는데 네. 등기상으로 뭐 최소분할 면적이 안 되면은 결론이 안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특례법은 그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 그 최소분할 면적을 적용 안 받으니까 아, 그래서 특례법으로 하려고 제가 무지하게 애를 썼죠 그 사람하고. 왜냐면 그게 또 작년 5월로 그게 한시법이라 끝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게 또 뭐 몇 년 있다가 또 그게 주기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몇 년 있다가 또 한 번 해주고 한 몇 년간 또 시행해주고 그래서 모든 편의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좀 잘라달라. 심지어는 자르고 나서 그 땅 바보 만들 것 같으면 우리가 임차하겠다 10년간 임차료도 선고를 주겠다. 이런 여기까지 대화를 하고 나서 네. 이 사람 번호가 그리고 이 주유소를 이제 현대 오일뱅크를 이 사람이 26년간인가 운영을 했대요. 네. 하다가 지번에 이걸 리버댕을 해서 SOL에다가 이렇게 임차를 줬어요. SOL로 바뀌어가지고. 네, 그러고 네. 나서는 5년을 준 겁니다. 네. 그때 저하고 대화할 때는 10년이라고 그랬는데 SOL에 확인해 보니까 5년 계약을 네, 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연락이 안 돼요. 011 번호를 업무 전화를 쓰고 있었는데 표시번 서비스가 안 되면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뭐 연락을 할 마음이 없는 거죠 뭐.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아니고, 최근에 그래서 여기한테 좀 연락 좀 해달라. 나하고 이제 그 안면 관계가 있으니까 네. 중요하게 상의를 할 테니까 연락 좀 해달라고 해서 전달이 됐다 그러는데도 이제 뭐 연락이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 네, 예. 네. 그래. 지금 하필이 되면은 사실은 그 뭐 최소분할 면적을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하필이 지금 안 되잖아요. 지목이 네, 다르니까. 그것도 안 되고. 나머지는 최소분할 면적을 지금 넘어설 수가 없지 않아요. 네, 없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그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분할해라 이렇게 판결을 해도 최소한의 면적이 안 되죠. 예. 적용이 그건 되는 거예요. 법원이 그걸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판결이. 예. 결국은 남아있는 게 재판으로 가면은 참 우리가 이제 그건 되겠네요. 현금 주고 사라. 예. 현금 주고 사라는 건 가능하겠어요. 여러 가지 따져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 법원에서 우리 판결이. 예, 그러니까 판결이 얼마를 줌과 동시에 이전 등기를 받으라. 이렇게. 그거는 얼마라는 거는 공시 감정가. 예. 감정가. 시세 감정 해가지고. 예, 그게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현물 분할 안 되면은 전체 경매 분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보면은 저 땅은 우리한테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면적도 적고 판례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사항 같아요. 현금을 주고 돈 주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가져오는 그 재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성공 확률은 어떻게 되고? 뭐 지금 판례가 그게 많지는 않거든요. 판례가 많지는 않은데 많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이제 요런 사안에 딱 맞는 사안은 아니고요. 조금 요거보다 지분이 적어요. 이건 지금 9%가 되잖아요. 7%. 7.2%. 그렇죠. 한 3%요 정도 아주 적은 부분은 지분 비율이 적을 때는 그냥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 이 사안은 사실은 그걸 적용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약간 7%인데도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적용을 해서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고 어떻게 돼요? 재판하면 뭐 1심에서 1년이죠 뭐. 1심에서 1년. 네. 그럼 이 사람이 또 그거를 불복하고 그러면 뭐 항소심 대법원 가는 거. 대법원 가는 거고. 네.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이 나중에 계속 그거에 대한 이자 부분이랑 그런 걸 또 자기가 지게 되면은 더 중과해서 물게 되는 거죠. 이자? 무슨 이자?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이 직원을 이제 점유하다가 이걸 해제를 했잖아요. 네. 그 이후 그게 이제 작년 5월 1일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때부터 쭉 해가지고 우리한테 토지 사용료를 내놔라. 그렇게 할 수가 있네요. 그거를 뭐 굳이 그걸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 그건 그쪽에서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그쪽에서 우리한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청구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아니, 상대방이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거죠. 아, 우리한테 달라는 자기가 거. 7.2% 있으니까 아, 있으니까. 이제는 네. 빼준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자기 지분이 있는데 자기는 네, 사용을 안 네, 하고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쓰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뭐 어떻게 쓰는 거죠, 뭐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줘야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줘야 되는데 그걸 네, 걔네가 보나마나 소송을 할 텐데요, 네, 우리한테.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액수가 얼마 안 되면 소송 안 할 수도 있죠. 모아놨다가 나중에 하는 거죠. 근데 그 네. 기준, 그 소송 기준은 뭐 그 공시지가로 해서 임대가 산정해서 뭐 만약에 대법원이 끝날 때까지 한 5년이 걸린다 그러면 5년 동안의 임대 사용료를 내라고 또 우리한테 소송을 같이 걸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1심에서 우리가 이겼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저기서 불복을 해요. 그럼 2심으로 넘어갈 어떤 거잖아요.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분할 아까 네, 분할권에서 네, 법원에서 우리 보고 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불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5년간 되잖아요. 네. 그럼 임대료를 이 사람도 5년 동안, 5년 동안 줘야 되겠죠. 소송 검과 동시에 5년간의 임대료를 이 사람도 소송을 걸 것 그렇죠, 그렇죠. 같아요. 그렇게 제가 되죠. 볼 때. 네, 네, 우리가 소송을 걸면 네, 임대료도 줘라 네, 이러고서 네. 걸 것 같은데 임대료는 작년 5월에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의 임대료 그렇죠. 발생 시점으로 되는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대법원까지 5년이 걸리는데 네. 우리는 1년 만약 1심에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그럼 음. 우리는 사고 싶단 말입니다. 이걸 음. 해야 다른 건축도 네네, 신축도 하고 뭐 그래. 신축도 하니까 하는데 이 사람이 질질 끌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또 거기에 대한 그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 되죠. 안 되나요? 예. 우리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아니, 신축도 아니 짓게 이런 거예요. 했고 아니 그게 아니가. 어, 그게 이제 일단 보세요. 그 지금은 이 땅의 소유권은 공유관계 아닙니까? 그 공유관계를 우리 단독 소유로 바뀌는 그 시점은 확정된 시점이에요. 대법원 우리가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로 저쪽 7% 지분을 값을 주고 넘겨받아라 이런 이제 이전 등기 판결이잖아요. 네, 그 이전 등기 판결이 확정이 돼야 우리 소유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돼야지. 그 어쨌든요.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1심에서 확정될 수도 있고 항소 안에서 2심까지 가서 확정될 수도 있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될 수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확정되는 시점이 만약에 지금부터 해가지고 뭐 2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간에 그 시점에까지는 남의 소유권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남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지료는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상대방이 만약에 1심에서 졌다 했는데 항소하고 또 지고 대법원에서 또 지고 이렇게 해서 그게 불법 행위다라고 따지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가 다투기 때문에 내가 1심에서 지고 제가 항소를 안 하고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재판에서 이제 그 판단을 구하고 다투고 하는 그 행위가 불법 행위가 돼야 되거든, 논리가. 우리가 근데 선택 보장이 되는 시스템이니까.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재판으로서 다퉈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물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고 항소하고 하는 거는 불법 행위로 인정을 하는데 그 판례 기준 그걸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이 사건 다툼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이제 구분 소유적 약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대법까지 갈 것 같아요. 네네, 그럴 수가 왜냐면 있죠. 공시지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니까 네네. 자기가 나중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뭐 사러 가라 예, 예, 예. 팔으라 그러더라도 자기는 늦게 파는 게 좋을 거 뭐 그럴 수 아니겠어요. 있겠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법까지 갈 것 네, 같으니까 네, 네. 기간은 한 5년 정도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뭐 근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그게 이제 그런 지금 우리의 재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1심에서 이제 감정 신청을 하잖아요. 가격 감정을. 네. 그 7%에 대한 가격 감정을 하게 되면은 그 가격 감정이 시간이 이제 2심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고 또 대법원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고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적어도 이제 사실관계를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요. 2심에서 이제 그 기회를 한 번 더 판단받을 기회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 어쨌든 감정해서 이게 만약에 그냥 1억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1억 주고 그거 받아라 이렇게 판결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판결 난 시점, 1심 판결 난 시점과 감정한 시점 사이에는 뭐 그래 봐야 6개월이나 1년 정도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시점이 뭐 지금 올랐으니 뭐 더해달 감정을 더해달 이렇게는 안 해요. 음. 1심에서 감정을 받았는데 1심 판결을 할 때 또 감정할 수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2심 가서 이제 그러면 그 소위 좀 1심 감정한 이후에 지금 1년이나 1년 반 지났는데 그걸 감정을 한번 더 해달라. 가격이 막 엄청 올랐다. 이러면은 재법원이 저기 법원이 2심 법원이 고려할 부분 한데 보통은 안 받아줍니다. 그것도 보통은 안 안 되기 받아줍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현저한 차이, 어. 현저한 차이. 예를 들어서 뭐 공시지가금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게 20% 차이 났다. 벌써 뛰었다. 이렇게 입증을 하면은 네. 법원이 이제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더 받아주고 감정 왜냐면 근접한 시점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되는데요. 보통 그렇게 안 나거든요. 아, 1년, 2년 사이에 네. 그게 안 뛰어요. 그러니까 예. 부분 1심 감정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부분 소유자 잠깐 말씀드리고 저 사람이 정리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제를 한 거는 우리한테 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 지가 마음대로 해놓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부분 소유라는 걸 우리가 처음에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측량을 해서 네. 딱 철조망 같은 걸 쳐서 우리가 사용 안 했다. 네. 그렇게 지금이라도 해놓으면 네. 그럼 근데 이제 어떨까요? 구분소유적 고유관계 주장하고 네. 그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주장할 거냐, 네. 재판에서 뭘 주장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상정을 하고 주장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뭐 키울 수 있는 주장이 그 현물분 사오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구분소유적 고유관계를 주장하게 되면은 그거하고 그 주장하고 매치가 안 됩니다. 아니 그렇지. 구분소유적 공유장 강의는 이제 분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를 이 땅을 딱 요구했는데 이 땅을 우리가 전혀 사용을 안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게 중요한지를 보세요. 어느 게 중요한지. 땅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건지 사용료 받는 게 중요한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훨씬 중요하죠 이게. 가져오는 게. 가져오려 그러면 아까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금 변호사님, 저희가 이거를 지금 작년에 그 주유소가 이제 담을 해가지고 구분 소유 이제 한 시점부터 공실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임차인들 다 나가라고 하고 공실이 됐는데 이제 그 공실 기간이 한 1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아깝잖아요. 임대 수익이 하나도 없이 그냥 텅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축을 할까 했는데 그러니까 지분 공유를 같이 해버리니까 신축도 못 하겠고 그렇죠. 검토를 하다가 막 이것도 못 하겠고 저것도 못 하겠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지금 공실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암만 해도 안 돼. 이게 당분간에 빨리 끝날 것도 아니고 임대를 빨리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식으로 고쳐갖고 임대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임대 주면 나중에 10년 갱신 요구권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네? 10년 갱신 요구권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임차인에게. 갱신 요건 있죠. 드리면 10년을 보장해야 되는데 네. 그건 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더라도 지금 대강 이거 보면은 이거 사오라 그러더라도 대강 보니까 5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녹록지 않고 아니 잠깐만요. 왜 그렇게 길게 보세요? 난 그렇게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도 그거 재판을 많이 해봤는데 대법원까지 가면은 5년도 더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이 사건은 사실은 쟁점 자체는 좀 단순해요. 네. 저는 이제 제 예상은 1심에서는 1년 안으로 끝나고 네. 2심에서도 한 8개월, 3심에서도 쟁점이 별로 없으니까 별로 안 걸릴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정도 생각하신다 그러면 세입자 들여가지고 10년 보장하고 네. 그 계획이 이렇게 그걸 좀 근데-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저거 지금 임대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10년 가도 좋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셔도 돼요. 제 말씀은. 됩니까? 그걸 무조건 비워두라는 게 아니라요. 어. 아까 이제 뭐 철거 재건축 어. 이 부분 하고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뒤에 예를 들어서 몇 개월로 만들고 재건축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거 하고 임차인 들여서 10년 보장해야 되는 거하고 네. 상당히 아시죠? 그 예, 세입자 예. 한번 들여놓게 되면 상당히 명분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걸 좀 비교해서 얘기하시네. 저는 몇 5년보다는 한 절반으로 봐요. 시간을. 예. 그리고 이제 좀 그거는 변호사가 하기 나름도 있어요. 네.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비워져 있는 상황은 우리도 굉장히 재산적인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네. 저 사람 때문에 재건축도 안 되고 세입자도 못 드리고 이렇게 해서 재판부를 압박하게 하게 되면 재판부 들어줍니다.
재판을 뭐 이렇게 재판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공실로 놔두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할 말은 많죠. 우리가 답답하니까. 저 사람이 구두상으로 저하고 한번 만났을 때 어. 이 건물이 오래돼서 낡으니까 제가 신축한다면 동의는 그 건축 그 신축하는데 동의해드릴게요. 대신 그 신축해서 임대하면 임대료 좀 일부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이렇게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런 분하고는 그냥 엮이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거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져요. 그렇죠. 예. 나중에 또 다른 소리 하는 거 뻔하고. 그러니까. 네. 예. 나중에 뭐 다른 소리 지금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편히 봐주면 그러니까. 좋아하지만 나중에 뭐 얼굴 바꿔봤자 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 법적으로 딱 들켰을 7% 때. 공유 지분 갖고 있으면은 완전 꽃놀이패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걸 공실로 놔두더니 지금 이게 뭐 한 달에 뭐 한 2천만 되더라도 이게 1년으로 따지면은 한 3년 되면 막 7, 8억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아주 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지난 이야기고 또 사연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재판하고 협상을 좀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소송 비용 자체는 사실 얼마 안 들거든요. 그게 비하면. 어쨌든 그럼 그 법원에서 그 감정해가지고 얼마에 사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시면 네. 판사님이 그럼 그 금액은 아예 픽스되는 강제사항인가요? 그렇죠. 그게 뭐 법에 그러면은 근거한 그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화해 공고를 하시려고 하겠네. 서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시겠네. 아니 뭐 그건 화해 공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네. 있는데 네. 갭이 너무 크면 화해 공고를 못 하죠. 상담이 너무 예를 들면 높은- 감정가가 1억이 났는데 네, 네. 3억 달라 그러면 그거 하겠어요. 3배 정도 달라고. 그러면 법원이 안 된다 그러면 판결 써버리는 거죠. 그게 판결 자체는 어렵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이게 분명해요 거의. 판결은 기준이 무조건 감정가로 하시나요? 뭐할 게 뭐 있습니까 더. 예. 뭐 기준이 판사님이 없는데. 자의적으로는 못하니까. 그렇죠? 시세 감정을 하거든요. 시세 감정. 네. 예. 임대가 걸리는 임대는 우리가 10년만 버티면은 그거 10년만 버틸 생각하면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아니, 그거가 뭐 재판에 그 재판 내용에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건 절대 그렇지 아니죠. 없습니다. 예. 네. 근데 다만 이제 상가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가 들어오면 10년 동안은 아니 보장을 해주죠. 상가 임차인이 가진 권리가 10년 동안 갱신해서 쓸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나가면서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권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년 영업하다가 내가 다른 사람 넣고 나갈게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예. 미리 받아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 맞아요. 그거를 질문 잘 하셨는데,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포기시키려고 그러면은 재건축 계획을 좀 자세하게 고지를 하셔야 돼요. 계약할 때. 그렇게 해서 들어온 임차인이면은 10년 갱신 요건 저촉도 안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3년 뒤에 요 소송 끝나면 바로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은 내가 이렇게 해서 한 1년 반 정도가 걸린다. 그러니까 네가 들어올 때 그걸 참작하고 들어왔다는 부분을 도장을 찍어라. 그렇게 하면은 그거 10년 보장 안 해줘도 안 해줘도 됩니다. 예, 그럼 예,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고 어. 재소전 화해 같은 걸 해보세요. 재소전 화해. 못 들어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미리 한 걸로 치는 거죠. 판사 앞에서 미리 도장 받고 나가는 재판을 미리 하는 거죠. 그걸 재소전 화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 상황이 딱 생겼을 때 바로 집달리 바로 붙이고 재판 없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반드시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어느 정도. 그 상황이 되면 이제 해야 되죠. 그걸 안 하고 허위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5년이다 딱 하면 우리가 네. 우리가 확실히 계획을 세워서 그렇죠. 5년 내에는 무조건 신축을 한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재소전 하기까지 해가지고 예. 딱 해버리면 예. 뭐. 이제 그렇게 하면은 대신에 이제 그 10년 보장 안 하고 권리금 회수 청구권도 보장 안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조금 양질의 임차인은 또 안 들어가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네. 그렇겠죠? 그죠? 네. 금방 나가야 되니까. 네. 그 정도 감안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좀 소송을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우리 해서 하시죠 뭐. 네. 그거를 이제 소송은 일단 하세요. 예. 소송 일단 하시고
그 뭐 세입자 넣든 안 넣든 그거는 소송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리고 보수는 저 착수금 770 성공하면 제가 이제 그 아까 감정가대로 그렇게 받는 그걸 성공이라고 보면 770 성공수 770 예. 그거는 부가세 700에 부가세 70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770에서 부가세가 아니고 700에 네네. 그렇죠. 부가세 포함해서 770.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포함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상대방 7% 처분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포함해가지고 포함해서 770이라는. 네.